애 키우는 거 정말 천국이다. 육아 천국. 그리고 직장 천국. 일하는 시간도 졸라게 짧고 정말 북유럽은 천국이다. 요런 북유럽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이제 북유럽에 대한 환상 없앨 때가 왔습니다. 진짜로. 자, 오늘 2025년 9월 28일인데요. 북유럽에 대한 환상에 대한 라이브예요. 일단은 북유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복지. 우리가 북유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복지 이런 건데 오늘은 복지 얘기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냥 복지 개쩔어. 저희가 알아보니까 역시 복지 개쩔어요. 무상으로 의료 혜택 있고 뭐 육아휴직도 엄청 많이 주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무료고 막 뭐 복지는 개쩔어. 자, 근데 지금 북유럽 하면은 대표적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얘기합니다. 물론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얘기도 하는데요. 이 국가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무상 복지, 무상 의료 이런 게 많아요. 잘 돼 있어. 근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졸라게 오래 걸린다. 이 기본이야. 그러나 무료로 의료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 복지는 좋아. 이런 좋은 복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북유럽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마 오늘 라이브 끝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북유럽의 복지를 들을 때가 아니구나. 북유럽 복지를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쫓아가잖아요. 가랭이 다 찢어져. 오늘 라이브 끝까지 보시면은 이 북유럽 복지를 우리가 들을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들어야 돼. 다른 거를. 오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면 북유럽이 단순하게 돈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저런 복지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네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그냥 복지가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저번 시간에 프랑스 재정 악화 편을 저희가 했어요. 그죠? 결국은 프랑스가 감당이 안 될 그 뿌려놨던 복지 정책들 때문에 지금 개판 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근데 이 프랑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유럽은 직장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 가정적이고 가족과 함께 갖는 시간이 길고 일찍 퇴근하고 야근 없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프랑스는 북유럽처럼 그거를 못했고, 물론 뭐 프랑스도 뭐 저녁이 있는 삶은 있겠지만, 근데 프랑스나 북유럽이나 저녁이 있는 삶, 안정적인 삶, 뭐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북유럽은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복지를 뿌리고 있는데, 물론 뭐 단점이 있습니다만 프랑스와 북유럽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너 이게 인간관계가 이래서 중요해 정말로. 서양이든 외국인이든 내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한국이든 어딜 가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 이런 거 참 많이 느껴. 내 주변에 정말 고마운 우리 또 친구들 덕분에 북유럽 출신이라든가 유럽 출신 분들과 인터뷰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제로 북유럽 현지가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저희가 물어봤어요. 결론이 뭐냐?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북유럽에 가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북유럽 너무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이 생각으로 갔다 그거만으로 북유럽 가서 뭐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 영주권을 얻었다고 해도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통 이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5개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플러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넓게 보면 5개인데 좁게 보면 핀란드랑 아이슬란드를 빼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라고만 얘기하기도 하고, 넓게 보면 핀란드, 아이슬란드도 포함을 시키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중심으로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 총 GDP. 자, 얘네들보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지가 않아요. 2024년 국가 총 GDP입니다. 대한민국 1조가 넘어가요. 1조 8천억 달러가 넘어가. 근데 스웨덴 지금 6천억 달러고 노르웨이 5천억 달러고 덴마크 4천억 달러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얘네보다 몇 배는 더 벌어요 지금. 물론 인구가 다르지. 자,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스웨덴은 1,000만 명이에요. 노르웨이는 약 600만 명 되겠네요. 덴마크는 550만 명입니다. 인구가 일단은 덴마크의 거의 10배야. 근데 GDP는 지금 10배 차이가 아니죠. 몇 배 차이 정도인데 지금 인구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1인당 GDP를 봤어요. 그래서 1인당 GDP를 보면 대한민국이 36,132달러인데 노르웨이는 9만 달러가 넘습니다. 덴마크 6만 9천이고요. 스웨덴은 5만 7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언론과 정치꾼들의 포퓰리즘 선동에 의해서 북유럽은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가 가능하다. 사람들이 다들 여유롭고 일도 많이 안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이런데도 굴러간다. 북유럽을 기반으로 북유럽을 지향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꾼들 중에 이제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하려는 사람들이 북유럽을 많이 들먹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정책적인 것들을 겉핥기로만 이제 말한 건데, 오늘 제가 근로자 북유럽 직장인들의 삶 이거를 얘기하면서 북유럽의 현실들을 여러 가지 좀 말해드리려고 해요. 북유럽 국가들의 직장인들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OECD 통계인데 2024년 OECD 통계예요. 1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에요. 1년. 딱 봐도 한국이 1800시간이 넘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1800 조금 안 되네요. 스웨덴,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1년으로 따지면은 좀 차이가 커 보이는데, 하루로 따져봐서 하루로 따져보니까 365일로 나눠보니까 한국이 5.1시간이에요. 365일 중에 하루로 따지면은 덴마크는 3.77시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어찌되었든 점점 내려가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다고 내렸는데도 덴마크보다 하루로 따졌을 때, 365일로 따졌을 때 1시간 이상이 많다는 거죠. 근로시간이. 그쵸? 자, 일단은 북유럽 야근을 안 해요. 확실히 안 하더라고. 야근을 못하게 해. 야근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야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야, 왜 야근을 하려고 해? 야근하지 마. 빨리 집에 가. 빨리 퇴근해.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지. 애기 있는데 애기를 빨리 초등학교에 데리러 가든가 유치원에 데리러 가든가 빨리 해야지. 왜 일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자, 근데 내가 일이 안 끝난 거야. 내가 일이 안 끝나서 야근해야 돼. 오늘도 야근했어. 내일도 일이 안 끝나서 오늘도 야근했어. 그 다음날도 야근해야 돼. 그 다음날도 야근해. 일이 안 끝나서.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에선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또 대기업은 아니라 그러던데. 쟤는 되게 일을 못하는 애구나. 융통성이 없고 능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는 거야, 야근하면.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북유럽에 살던 사람들한테 듣고 나서 충격받았어, 진짜로. 엄청 충격받았는데, 자, 일단은 이 북유럽이 5개의 국가가 있고, 좁게는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있는데, 이 3개의 나라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스웨덴의 상황, 노르웨이의 상황, 덴마크의 상황이 또 각각 달라요. 지금 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개의 국가들 중에 경제 여건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이 안 좋은 나라, 그나마 우리나라보단 좋겠지만 그나마 가장 안 좋은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가장 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스웨덴이. 일단은 스웨덴은 국부 펀드가 없어요. 근데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노르웨이가 석유 펑펑 나오고 가스 펑펑 나오고, 이거를 또 팔아먹어가지고 국가에 귀속시켜가지고 세수로서 쓰면서 미래를 위해서 적립해가지고 또 그거를 복지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쓰고, 이런 거를 노르웨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그게 안 돼요. 지금 노르웨이랑은 상황이 다르다. 자, OECD 통계를 저희가 보니까요, 2024년 기준인데 실업률 수치가 있어요. 덴마크 실업률이 6.2%예요. 노르웨이는 4%입니다. 스웨덴은 8.4%예요. 8% 때문에 엄청 높은 거야, 저거. 덴마크도 6% 때문에는 뭐 적은 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실업률이 3.8%였어요. 지금은 2%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3.8% 됐을 때도 왜 이렇게 높냐, 이게 실업률이. 그러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 8%가 나오고 지금 뭐 이러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참 4%에서 3%면은 사실 적절한 거예요. 고용의 수준이 실업자가 한 2%에서 4% 사이면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여건 같은 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보다도 조금 더 낮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내 노르웨이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스웨덴의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 있는 동유럽 국가 있죠, 동유럽 국가, 아니면은 폴란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스웨덴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온대요. 근데 노르웨이로 일하러 오는 외노자는 또 스웨덴 사람인 거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약간 밈이래, 밈. 동유럽에선 스웨덴으로 일하러 가고 스웨덴 사람들은 노르웨이로 이제 일하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노르웨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여건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난 진짜 이 말 듣고 충격받았어. 노르웨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내가 일했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왕따 당한대요. 나 이 말 듣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북유럽 문화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북유럽은 어떤 문화냐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일을 혼자 열심히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쟤를 왕따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야. 제가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좋긴 좋겠는데, 문제는 얘가 야근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다 같이 그걸 하면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야, 삶에. 다들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시간, 육아휴직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얘 하나 때문에 그런 삶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본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북유럽에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운다 뭐 그런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북유럽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게 함부로 이제 하면 안 되고 나대면 안 되고 이런 문화. 근데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친 법칙이 이거예요. 얀테의 법칙이라는 건데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비전을 가지고 특별하게 난 열심히 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가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도 마라. 누군가 네를 걱정해준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남들에게 뭐든지 네가 가르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야. 이런 문화가 기본으로 깔리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기본으로 깔리고 복지를 하는 거고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걸 대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뭐 엄청난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너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공익적인 어떤 그런 비전을 펼치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냥 의시되지만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북유럽은.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면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안 돼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존나 열심히 하기 싫고 월급 루팡 받고 싶은데 개 같은 거 나 저 씨놈이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존나 우리 대표 임원들이 나한테 개 되고 개 씨놈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랬을 때 회사의 능률이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졌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걸 괜찮다고 그런 북유럽 기업들은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다 일을 한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다들 일을 하는 편이래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너무 이제 열심히 하고 너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를 한다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으로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일 열심히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시기 질투. 저 새끼 지만 잘나고 지만 돋보이려고 저지른다. 두 번째 나도 일 많이 해야 돼. 눈치 보여 개 같은 거. 요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북유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야. 이거 절대로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하면 안 돼.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만들지 마라.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네가 너무 잘해서 아니면 반대로 네가 너무 못해서 일을 너무 못해서 피해주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 피해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것도 물어봤어. 노르웨이 회사에서 아니 저렇게 너무 일을 열심히 다 같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냐 기업들이. 그랬더니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있어요. 채용을 이 정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너네 기업이 굴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을 채용하고 이제 고용이 낮아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 복리후생 같은 것도 잘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한테 돈을 대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거야 저게. 이거는 오로지 저스트 노르웨이의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 오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구분해야 된다. 똑같은 북유럽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 일단 노르웨이란 국가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도 이제 기업에 주는 게 가능하고 복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 사회가 갈등이 없고 여유롭고 우리가 지금 노잼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룰, 공동체가 정해놓은 룰 이거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주겠다야. 그냥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최소한의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해 와지 않았냐. 계속해서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고 국권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기업들한테 국고보조금을 줘야만 이 사회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러면 주겠다예요. 그냥 포퓰리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겠다야.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 하겠다. 근데 개개인들도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뭐 요런 게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왜 저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겠냐면은 농사가 잘 지어지는 지역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석유 팔고 천연가스 팔고 뭐 고등어도 팔고 이제 뭐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농사나 식량이 막 풍족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노르웨이가.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면서 이 국가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으니 이거를 활용해서 이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복지고 모든 간에 필요하다면 하자 이거야.
요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 근데 이게 지금 노르웨이만 저게 이제 가능한 거지. 이거 보니까 2024년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경제 성장률이 2024년에 마이너스 0.6%였어요. 코로나 시기가 2024년이면 사실상 끝났던 시기로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0.6%를 찍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야, 난 좀 충격적이었어. 북유럽 국가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성장이 조금 낮더라도 유지가 되고 막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자신들만의 룰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다 있잖아. 눈이 최소한 요 정도의 임금은 월급은 받아야겠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적게 주는 곳밖에 많지가 않아. 이거보다 적게 주는 곳에라도 취업해라고 해도 청년들이 눈이 다 높으니까 안 들어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 외노자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의 스웨덴에 살고 있던 기존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적은 임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만 경제가 굴러가지. 안 그래 안 굴러가.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외노자는 싫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짜증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답은 없고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주댕이로만 걔네들 받으면 안 된다.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입만 살아가지고 대책은 없고 책임감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도 정치 유튜버 같은 거 파가지고 정치 쇼츠 만들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상황, 노르웨이가 아니면은 덴마크랑 스웨덴은 그렇게 풍족한 사회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얘네가 식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걸 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한 게 덴마크예요. 이미 많은 영역에서 개혁을 하고 많은 유연성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룰이고 구간에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뒤진다 지금. 덴마크에 미래가 없다. 노르웨이처럼 우리가 자원이 많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미리 대비해야 된다면서 엄청난 개혁을 계속해서 해온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배워야 돼. 덴마크도 노르웨이처럼 지하자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해외에 엄청난 양을 막 수출하고 막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의 국부펀드가 될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나라는 덴마크라는 건데 지금. 자, 덴마크는 일단은 지금 요 딱 봐도 얼마네 지금 쪼만하죠? 요 바로 밑에 이제 독일이죠 독일. 바다도 좁고 땅덩어리가 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자, 덴마크 면적이 42,000이에요. 한반도 전체도 아니야. 남한 면적만 따졌을 때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 덴마크는 42,000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절반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작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덴마크가 지하자원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생산량 자체가 노르웨이의 생산량이랑 비교하면 뭐 한 10분의 1? 그 생산한 것도 자기들이 좀 쓰는 양 요런 느낌이에요. 지하자원이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부러워할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좌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덴마크가 뭐가 있냐면은 러시아나 중동아랍이나 미국처럼 이런 자원 대국들이 이런 자원을 가지고 갑질하고 하는 거에서 헤어나오려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러시아가 하는 거에서 헤어나오려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안보적으로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또 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좋아하면 좌파다. 러시아랑 대화하려고 하면 좌파다. 그런데 뭐 자기들끼리 뭐 만든 말인데 이게 덴마크는 뭐야 그러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덴마크는 좌파면서 러시아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아무튼 간에 덴마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스스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다. 힘들다. 졸라게 힘들다.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말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해.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병이에요. 이런 부분 좋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야 그럼 네가 그걸 해결해야지 막 이러거든. 국민 수준에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뽑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거를. 원래 베스트였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는 경제 조건 자체가 요건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요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잘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덴마크는 본인들이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런 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투명한 거야.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덜하고 청렴도가 높고 국가 청렴도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만 나라가 이제 갱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덴마크 하면 유명한 게 플렉시큐리티야. 플렉시큐리티. 유연성이랑 고용보장을 합한 말인데 이게 덴마크 하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북유럽 국가치고 저런 걸 한다는 게 사실 감히 저런 걸 한다고 이런 거거든. 노르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게 플렉시큐리티가 덴마크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일을 못하면 잘라요. 해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고 대신에 잘린 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기업에 들어가면 일 처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노동법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저렇게 함부로 못 잘라요. 우리나라는 일을 좀 못한다고 해서 못 자르고 근태가 안 좋거나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야만 자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자르려면 쇼부를 쳐야 돼요. 야 우리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제발 꺼져줘. 이런 쇼부를 쳐야 돼. 안 그러면 못 잘라 거의. 근데 이제 덴마크는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야근을 못하게 한대요. 빨리 퇴근하라고 한대. 근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끝내기 위해서 북유럽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체의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뢰사회거든. 신뢰사회 기본적으로.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네가 빨리 찾아. 그리고 빨리 끝내고 퇴근해. 이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가 너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매뉴얼로 다 만들어주고 그럴 수 없다. 네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네가 능력껏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회사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냐. 물론 일주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못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르는 건 아니고 이번 주, 다음 달, 그 다음 달 매달 얘가 뭔가 이제 능률이 올라가고 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매달 똑같아. 매주 똑같고 그러면 잘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로시간당 생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OECD 자료예요. 2023년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총 GDP를 근로자들이 일을 했잖아. 한 명이 뭐 8시간 일했다 하루에 1년 동안 몇 시간 일했다.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몇 시간 일했다. 그거를 총 GDP로 나눈 거예요. 노르웨이는 제일 높아. 근데 노르웨이처럼 자원이 많고 세금이 많고 이런 나라는 그것도 GD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좀 빼고 봐야 되는데 덴마크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풍요롭진 않아요. 풍족하진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 치고 근로시간당 생산성이 꽤 높은 편이에요. 99.24달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54.64밖에 안 나와요. 근로시간 대비 그 기업에서 생산된 어떤 그 GDP라던가 이런 것들이 낮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한 거야.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편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일을 못하면 자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들었어. 덴마크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 온 애야. 근데 그 동아시아에서 서울대급에 뭐 존나 뭐 대만이나 뭐 일본에서 존나 좋은 대학교 나온 애야. 근데 얘가 학력은 높은데 일을 못해. 그럼 잘린대요. 학력은 알바노야. 네가 학력이 높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알바노고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너도 저녁 있는 삶을 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면서 일을 능률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자기주도적으로 그게 동아시아 애들이 안 돼요. 동아시아 애들이 그게 떨어져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나 학력이 높아도 동아시아 애들이 그 자기주도적인 어떤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단 낮아. 그게 그런 능률을 좀 만들어내라라는 거를 요구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복지로 유명한 덴마크인데 점심시간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4시간에 30분씩 해가지고 9시간 근무하면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 그런 갬성이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이 따로 없대. 그래서 집에서 호밀빵이나 뭐 빵이나 뭐 샌드위치를 만들 때 뭐 하든 도시락 싸와서 먹으면서 일한대요. 일 안 해도 돼요. 사실 먹으면서. 점심시간 따로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1시간 점심 먹고 이제 소화시키고 놀다가 와도 되는데 대신 퇴근이 늦겠죠.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하루에 8시간 노동. 물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면 이제 9 to 6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8시간이잖아요. 8시간 근무한 건데 주 5일 했을 때 주 40시간 일하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 37시간이에요.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 적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덴마크는 주 평균 37시간을 이제 일하는데 37시간 동안 일을 하긴 해야 된대요. 예, 애지간하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이 37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학력도 알바노고 능률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37시간 안에 일을 빨리 끝내란 얘기예요. 만약에 저 37시간 안에 일주일에 어리버리 계속 가면서 방황하면서 야근 졸라게 해서라도 그 다음날 이제 끝내려고 하고 뭐 그런 책임감은 참 좋은데 계속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일을 빨리빨리 못 끝낸다. 그러면은 이제 인사고가가 박살 나는 거죠. 노르웨이는 그렇진 않대요. 노르웨이는 들어보니까 덴마크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개꿀 빨면서 일하는 애들도 꽤 많대. 근데 덴마크는 아니래요. 노르웨이는 조금 좀 양심 없는 애들도 가끔 있대요. 근데 덴마크는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노르웨이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래요. 37시간이야 노르웨이도 예를 들어. 근데 37시간 안에 일을 못 끝냈어. 나 일 못 끝내면 다음 주에 하겠음. 뭐 이런 느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덴마크에 비하면은 노르웨이가 좀 더 그런 느낌. 우리나라 같으면은 나는 근데 모든 Z세대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Z세대들 중에서도 책임감이 있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나는 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달 안에 데드라인이 있는데 이번 달 말이 됐는데도 못 끝냈어. 근데 나는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돼 있으면 6시에 퇴근하는 거임. 나 못 끝냄. 다음 주에 할 거임. 이번 주까지 못 끝냄.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하면 이제 덴마크에서 직장생활 못하는 거지. 그걸 끝낼 수 있도록 본인이 능률을 올리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게 최소한 있었어야 했고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음. 근데 일 안 끝났음. 내 탓 아님. 이런 식으로 이제 덴마크 가면 이제 그냥 퇴사해야 되는 거야. 해고당하고. 물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노동 여건과 환경.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한테 감당 안 될 양을 이제 일을 뭐 던져가지고 준다.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지. 그 회사가 잘못된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솔직한 얘기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곧잘 저 40시간 안에 일을 끝냈는데 얘는 50시간 60시간 걸려. 근데 얘 하는 말이 난 50시간 걸림. 쟤네가 40시간이라고 나도 40시간이어야 됨? 난 아님?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 대화 안 되지. 간다요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뭐 일의 양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주면 당연히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일 빨리 가면은 다른 일 또 주잖아.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건 덴마크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물어봤어. 이 37시간을 안 채우고 내가 일 빨리 끝냈으니까 빨리 퇴근해도 되냐? 그건 아니래요. 정해진 근로시간은 채워야 된대요. 어차피 정해진 근로시간은 어차피 채워야 되는데 뭐 일을 주든 말든 간에 급한 게 아니면은 뭐줄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자, 내가 일을 못했어. 일을 잘 못해가지고 잘렸어. 그럼 실업급여 받잖아. 실업급여. 물론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잘렸다. 해고당했다. 그럼 실업급여 안 나옵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해고하긴 해고했는데 큰 문제가 아닌 거로 이제 해고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 받아요. 외지간하면은 그죠. 자, 근데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실업급여 받잖아. 우리나라도 그냥 주진 않는다며요. 저는 이제 근로자는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주변에 이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직활동하는 거를 증명하라고 한다며요. 구직활동이 뭐냐면은 교육 한 몇 시간 듣는 게 있나 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최소한 몇 개 정도의 이력서와 원서 그거를 넣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일부러 이제 내가 이력서를 넣었을 때 떨어질 것 같은 곳 6개를 넣어야 돼.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그러면 이제 일부러 넣어서 떨어질 것 같은 것. 요런 데만 이제 골라가지고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9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저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한국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지금 한국 실업급여 기간이 최소 120일, 그리고 최대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역시 덴마크야. 역시 복지의 나라. 역시 환상의 나라. 최대 24개월. 게다가 직전 월급의 90%까지. 와, 박수.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이제 직전 월급의 60% 수준에서 주고 4개월에서 9개월까지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 야, 직전 월급의 90%의 24개월 최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엄청나요 진짜로. 그쵸? 이 말만 들으면 진짜 천국 같죠. 내가 그래서 덴마크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봤어요. 자, 첫 번째, 해고를 당하자마자 이제 고용센터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야 됩니다. 자, 가서 그냥 가라로 상담받는 게 아니고 심층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심층 상담을 토대로 계획한 포트폴리오가 있어. 너는 네 수준이 이 정도기 때문에 너는 너무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쳤어가지고 가라로 네가 무슨 대기업 같은 데 가라로 쳤쓰고 그 집에서 실업급여 받아 처먹고 막 그러지 말고 너의 수준에는 요러요러한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요런 데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력서를 쓰자라는 걸 정합니다. 이 심층 상담을 토대로 가라로 저짓거리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한 포트폴리오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덴마크 고용부가 제안하는 직업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고용부가 들어가라고 얘기한 특정 기업의 인턴십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덴마크 고용부가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이거를 3달 동안 합니다. 3달 동안 저짓거리를 했어. 물론 3달치가 나왔거든 실업급여가. 근데 3달 이후에도 재취업이 안 됐대. 그럼 또 해요 이제. 3달 동안 저짓을 했는데 안 됐어 취업이. 그럼 다시 합니다. 이걸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해. 다시 하고 다시 해. 근데 만약에 이 정해져 있는 거에 참여를 안 했어. 한 번 참여 안 했다? 일단 3주 동안 실업급여 일단 일시 중단합니다. 2번 안 했다? 실업급여 바로 중단합니다. 바로 박탈해요. 우리는 덴마크처럼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근로자들에게 책임감
책임감을 가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복지를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사회가. 북유럽의 복지는 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덴마크에도. 근데 그 인간들조차도 책임감이 없든가 말든가 날먹하지 못하게 다 해놨어요. 무임승차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임승차는 공짜로 복지를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봐봐, 내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취업이 안 될 수가 없어. 1, 2, 3, 4, 5, 6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럼 또 1, 2, 3, 4, 5, 6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저 짓을 계속 매 3달마다 반복하는데도 안 되면 24개월까지 준다는 거야. 실업급여를 직전 월급의 90%까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회가 신뢰사회가 있어. 당연히 기본적으로 먹튀하거나 가라로 하는 애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부터 기업부터 근로자부터 대부분 먹튀하려고 안간힘을 써. 무임승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런 비신뢰 사회에서 저런 복지가 어떻게 됩니까? 신뢰 사회가 만들어지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덴마크처럼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저걸 그냥 의미 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이 혜택을, 복지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놔야지. 이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저 1번에서 6번이 나 너한테 돈 주기 싫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너네가 정말로 재취업을 하기를 원할 테고, 취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 사지다리 멀쩡하면 당연히 놀면 안 되고 당연히 일해야 된다 이거야.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일하기를 너도 원할 테니 그 일하는 걸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복지 혜택과 이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근로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좋은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얘가 놀고 먹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야 신뢰사회로 가는 거지. 복지는 뿌리면서 신뢰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뿌린 대로 그냥 아가리만 벌리고 새둥지에 새새끼만 그냥 받아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복지냐는 거야 도대체. 진정한 북유럽 복지로 대한민국도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댕이로 정치꾼 들이 주댕이로만 북유럽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북유럽 들으니까 어때요?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이거 다들 감당 가능하세요? 진정한 북유럽 복지로 가야 한다. 진정한 북유럽 복지. 덴마크 모델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사람한테 실업급여 줘야죠.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계속 떨어져.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급여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사지다리 멀쩡한데 놀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물론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간다요가 지금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복잡한 문제야? 다들 눈이 높아 이미.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지금 문제인데, 대학교 나온 고학력자들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고용이 창출될 만한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 회사를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또 퇴사하고 또 실업급여 받아먹고, 좀 좋은 대기업 가고 싶은데 대기업은 떨어지고, 또 그럼 그 전에 다녔던 내 맘에 안 드는 회사 같은 데를 또 써야 돼? 졸라 일하기 싫어 개 같은 거 내가 그런데 왜 가야 돼? 그러면서 또 놀고 먹고 싶고.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정은 다 이해가 나도 가지만 그걸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박수 받고 청년들 듣기 좋게끔 사탕발림으로 얘기하고 그거 다 구라예요. 다 그냥 그럴듯한 개구라야 그냥. 그 청년들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그냥 박수 받고 막 칭찬받고 막 인기 많은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개구라야 그거 전부 다. 그 청년들 듣기 좋을 만한 복지 정책 같은 거, 그럴듯한 혜택 같은 거 합리화를 자꾸 하는 건데, 맞아. 이렇게 똑똑한 고학력자들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지고 기분 안 좋잖아. 다들 지금 기분 안 좋고 다들 우울하고 막 뭐 굉장히 막 그 하면 안 되는 선택까지 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당연히 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 정도를 했을 때 대안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야.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데 본인에게 필요하고 본인이 듣기 좋고 본인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저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대안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은 1%도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 그냥 정책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뽑아주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딱 맞게 되어 있어. 정치인들 욕할 것도 하나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정치인들은 국민들 수준에 맞게끔 형성되어 있어요. 덴마크 정치인들은 투명하게 일한다.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거 없어. 국민들이 투명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면은 정치인들도 투명하게 되어 있어. 국민들이 애초에 가라를 좋아해. 국민들이 먹튀를 좋아해.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해. 국민들이 무임승차를 좋아해. 그러면은 정치인들도 그런 거를 침 질질 흘리게끔 내놓는 거예요. 계속 정책을. 덴마크 정치인도 투명하다. 그거 부러우면은 본인들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한 북유럽 얘기를 딥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북유럽의 현실 중에 특히나 덴마크 같은 나라, 직장인들의 천국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얀테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이 북유럽의 신뢰사회, 이런 거를 조금
요거는 겉핥기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기획을 하는 편이고요. 뭐 대단한 딥한 내용들은 없었지만 요 정도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좀 힘들어요, 사실. 듣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지치고,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요새 좀 그런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끼! 간다요. 인생 동반 좋기 반디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의 당근 코니 간다요 후원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가 최영인 수리송 크루스컵 정선천덕 시우필 신보석 ANSB 러블리 이시 정현리 한명태 업스 칠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